안녕하세요.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 박소영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흔히 통증을 호소하는 척추관절 질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척추관절 질환에는 다양한 질병이 속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골관절염과 허리 디스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혹은 걸을 때 무릎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이를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골관절염이란 뼈의 끝부분을 덮고 있어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상태이며 관절 질환 중 가장 흔합니다. 골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40세에 이르면 대부분의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며 60세 이상이 되면 50% 이상에서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 나타납니다. 골관절염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1차성 혹은 원발성 골관절염과 원인이 있는 2차성 골관절염으로 분류되고 1차성 골관절염은 우리 몸의 여러 관절 중 한두 곳에만 발생하는 국한성과 여러 곳에 발생하는 전신성으로 나누어지며 국한성이 가장 흔합니다. 1차성 골관절염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노령화나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1차성 골관절염은 오랫동안 약한 연골을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심한 운동으로 관절에 무리가 오면 발생합니다. 2차성 골관절염의 원인은 운동 중 부상 등 관절에 외상을 입었던 경우, 선천적으로 관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 관절 내 다른 질환으로 인해 2차적으로 골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골관절염은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개인에 따라 통증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통증의 정도는 아주 심하지 않으며 날씨나 활동의 정도에 따라 좋아지거나 악화되는 증상이 반복됩니다. 통증은 초기에는 경미하게 나타나다가 몇 년에 걸쳐 점차 심해지며 운동 시 악화되고 쉬면 좋아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 현상이 나타나는데 관절이 풀어지는데 보통 30분 이상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몸 여러 관절의 부위별로 나타나는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가락에 생기는 골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가 처음에는 빨갛게 붓고 아프다가 나중에는 마디가 두꺼워지면서 통증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엄지손가락 밑부분에 생기는 골관절염은 지속적으로 통증이 나타나 물건을 잡거나 주먹을 쥘 때 불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관절에 생기는 골관절염은 걸어 다니거나 서 있을 때 사타구니 부분 혹은 무릎에서 대퇴부 앞쪽으로 통증이 나타납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움직이기가 힘들고 심한 경우 쉬고 있을 때도 통증이 나타납니다. 무릎의 경우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다리가 둥글게 휘며 휴식 시 통증이 완화되지만 움직일수록 심해집니다. 무릎 관절에 관절액이 많아져 무릎이 부어올라 모양이 변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목이 뻣뻣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허리가 저녁에 많이 아프고 다리 아래로 전기가 통하듯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운동입니다.
연골의 영양 공급은 관절을 움직일 때 일어나므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운동 방법은 연골의 파괴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로부터 운동 방법을 처방받아 시행하도록 합니다. 통증이 악화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루에 몇 번씩 움직이도록 합니다. 이는 관절이 굳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관절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켜 관절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도와줍니다. 운동은 규칙적으로 해야 하며 약한 강도에서부터 점차 증가시킵니다. 수영이나 걷기, 체조 등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골관절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정상 체중을 유지합니다. 또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자세를 피하고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하여 근육 강화 및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요추간판 탈출증, 흔히 허리 디스크라 불리는 질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척추란 여러 개의 작은 척추뼈가 모여서 척추를 이룹니다. 척추뼈 사이에는 척추뼈끼리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라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디스크는 일어선 상태에서는 중력을 받아 납작해져서 바깥쪽으로 약간 볼록한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특수한 구조 때문에 웬만한 힘이 가해져도 효율적으로 쿠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면 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디스크가 밖으로 돌출됩니다. 심한 경우 디스크를 감싼 막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젤리같이 찐득찐득한 수액이 튀어나옵니다. 디스크가 밖으로 돌출될 때 바로 곁에 있는 신경을 눌러 요통 및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을 추간판 탈출증 또는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며 허리 디스크가 가장 흔합니다. 허리 디스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장 유력한 원인은 변성된 디스크에 과도한 외력이 가해지면서 디스크가 돌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직업,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 흡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디스크 돌출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디스크 내부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면서 디스크가 탄력을 잃게 되는데 탄력을 잃은 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디스크가 돌출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도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화 현상으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은 요통과 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이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요통이 주 증상인 경우도 있고 다리의 통증이 주 증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리의 통증이 더 심합니다. 다리의 증상이 전혀 없이 요통만 있는 경우는 허리 디스크보다는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통은 허리 부위뿐만 아니라 엉덩이 부위로도 통증이 나타납니다. 다리의 통증은 허리나 엉덩이에서 시작하여 허벅지와 장딴지의 뒤쪽, 바깥쪽을 따라서 발등이나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방사통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한쪽 다리나 한쪽 엉덩이에서 통증이 나타나지만 심한 경우 양쪽 다리 모두 통증을 느낍니다. 돌출된 디스크로 신경이 심하게 눌리는 경우 발목이나
발가락 마비, 감각 저하 등의 신경 증상이 나타납니다. 허리 디스크의 치료 방법으로는 침상 안정 및 물리치료, 약물 투여,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먼저 디스크에 가해지는 중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수일 동안 침상 안정을 취하고 골반 견인, 물리치료 등을 시행합니다. 급성기의 증상이 없어지면 복대나 보조기 등을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착용할 시 허리 근육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착용하는 동안 요근, 둔근, 복근, 사두고근 등의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실시합니다. 또한 소염 진통제, 근육 이완제 등과 같은 약물 투여도 병행합니다. 신경마비가 심하거나 통증이 심할 경우, 발가락이나 발목의 힘이 현저하게 약해져 있는 경우, 대소변을 보는 힘이 약해진 경우,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마비 증상을 보이는 경우 등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면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 한가운데에 위치한 찐득찐득한 수액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지금까지 골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척추와 관절은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가 아주 중요한 질병인 만큼 허리나 무릎의 통증이 발생할 시 방치해두지 말고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보고 꾸준히 관리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척추와 관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최재혁 운동지도사의 척추 관절염 완화하는 스트레칭 편을 시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줄어듭니다. 스트레칭을 자주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10분씩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통증 부위 주변의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고 근육의 유연성을 길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운동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어르신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